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신경. 우리가 솔직히 저도 건강 공부하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이제 신경이에요. 근데 질병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 이 신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품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되게 막 이런 걸 외운다기보다도 머릿속에 이미지로 신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좀 아셔도 얘기를 할 때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이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되 지난주에 제가 하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끝쳤을 거예요. 그 혈액을 만드는 어, 도대체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대의학의 정설로는 뼛속에서 만들어진다. 골수 조혈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아니다. 피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 자료를 상당히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 있는 아주 미세한 육모, 융털에서 그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이 적혈구는 간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이 적혈구를 해독한 다음에 온몸으로 퍼진다. 조금 황당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만들어져서 그 정도면 이해하겠어. 근데 장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데이터들을 내놨어요. 사람도 음식을 안 먹는 날, 단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거는 정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끼를 굶겼더니 피가 안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토끼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 털을 씹어 먹더래요. 그랬더니 피가 만들어지더래요. 그리고 골수 조혈설이 아주 낭설은 아닌 게 골수에서도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장에서 만들어지지 못할 때 그때 보조적으로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골수가 문제가 됐을 때 생기는 질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혈병 있잖아요. 그럼 백혈병의 최악의 경우는 골수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실패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조혈설이 맞다면 골수 이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골수보다도 장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학계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둘 다 맞다고 치고 건강을 관리하면 되죠. 왜 우리한테는 트랜스퍼 팩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장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건 꼭 피를 만들어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장청 내청이라고 해서 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EGDX도 어 해독을 하게 되면 장 청소부터 먼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평생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장이 건강해진다는 신호니까 어찌 됐든 간에 장 건강과 뼈 건강은 혈액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연결돼서 우리하고 관련된 제품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습니까? 저기 라이트 스타트하고 바이오 E죠. 혈액 안에 에, 백혈구가 있고 백혈구 안에는 림프구가 포함되어 있고 림프구에 우리의 호프 트랜스퍼 팩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트랜스펙터 플러스는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PBGS 제가 NK 세포가 어디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폐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폐 건강에 아마 제 이제 단톡방에 제가 PBGS에 대한 그 세세한 자료들을 같이 나눴어요. PBGS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트랜스퍼 팩터라 할지라도 어차피 피 속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으로 치면 내가 트랜스퍼 팩터면 수영장 물이 맑아야 수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영장 물이 더러워지고 막 진흙탕이고 끈적거리면 수영을 하는데 무지하게 힘들겠죠.
일단 수영장 물을 맑게 하는 게 급선무인데 PBGS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는 PBGS를 만나서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수는 이제 CM 슈퍼가 이제 포함이 되고, 근데 CM 슈퍼는 이제 칼슘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골수니까. 요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기 저 병원 갔더니요. 골밀도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저는 뭐 칼슘 안 먹어도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칼슘 부족이 굉장히 많은 심각한 나라예요. 일단 첫 번째, CM 슈퍼에는 충분한 양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메가로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400ml인가 500ml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90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필요로 하는 그 칼슘 양이 한 1000ml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 알 먹으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CM 슈퍼 막 먹어라 뭐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칼슘을 먹는 건 뼈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생각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다시 하는 게 좋은 게요. 피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람의 피 안에는 일정량의 칼슘 이온이 떠돌아다녀요.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혈압약이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피 속에 칼슘의 농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뼈에서 빼가요. 칼슘을. 이렇게 돼버리면 뼈에서 왕창왕창 그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피 속에 있는 칼슘 농도가 확 올라가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콩팥에서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결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칼슘을 먹잖아요. CM 슈퍼를 먹으면 일단 피 속에 있는 칼슘 농도를 맞춰요. 그리고 남으면 뼈 속으로 넣어줘요. 피 속에 있는 칼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빼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니까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간 슈퍼디를 하나 제가 그러니까 추가시킨 이유는 NK 세포가 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프 NK 세포가 있는 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 넣었고요. 바이오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PBGS하고 팀을 이루면 환상의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주는 라이트 스타트하고 바이오이다.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슈퍼디도 같이 추가해 주는 게 좋다. 슈퍼디가 왜 중요하냐면요. 쉐이프라이트사 제품이에요. 슈퍼디는 다른 회사의 간 제품과 우리의 슈퍼디가 왜 뭐가 다르냐면 폴라이프 슈퍼디 안에는 필요 없는 호르몬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N아세틸시스텐하고 칼슘 디글루카레이트라는 성분인데 다른 회사에서는 그걸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슈퍼디는 꼭 제가 많은 고객들한테 제품을 전달했을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사장님 그 제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슈퍼디예요. 꼭 이거 슈퍼디는 간과하지 마시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신경계를 좀 논해야 될 텐데 신경계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훑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인체의 신비전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게 이제 진짜 살아있는 시체들을 가져다가 그 만든 건데 그게 이제 뭐 사형수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국 애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권력자하고 중국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둘이 바람을 폈죠. 가지고 그 와이프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그 시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실종된 아나운서랑 비슷하다. 뭐 이래가지고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권력자의 와이프가 의심이 된다. 근데 이걸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이게 제 신비전을 만든 사람이 외국 사람이거든요. 그 작업을 중국에서 했어요. 그게 이제 막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전시회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고 책자도 구입을 해서 봤는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신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있구나, 이게. 막 이렇게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 저렇게 실질적으로 아주 되게 마치 림프선처럼 존재하는구나를 이미지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신경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호랑이를 봤어요. 그러면 눈으로 시각, 눈으로 보는 눈, 귀, 코, 혀, 피부라는 감각기관으로 그걸 먼저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시각이겠죠. 귀는 청각이고, 코는 후각이고, 혀는 미각이고, 피부는 이제 촉각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 신경 자체가 뇌로 감각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중추신경에서 이걸 명령을 내립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걸 도망가야 될까, 싸워야 될까, 이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이라고 그러면 뇌하고 척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운동신경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가는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빨라요. 그 속도가 뭐 우리가 혈액이 돌아가는 이런 속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신경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모양하고 완전 달라요.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전달하는 세포, 이 신경세포는 요게 다 이게 동그란 안에 노란 게 다 세포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도 핵이 있어서 핵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러는데 감각은 빨리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진화가 됐대요.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내리는 신경세포는 이렇게 돼 있고 운동신경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감각을 먼저 느끼고 이걸 뇌에다 전달을 하고 뇌에서 야, 안 되겠다 도망가라 하고 운동신경에다 명령을 내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신경계라고 합니다. 음. 그게 폴라이프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자, 그런데 그 전달하는 그 신호 체계가 전기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뜨거운 커피포트를 뜨거운 줄 모르고 만졌어요. 그러면 이게 뇌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뇌가 뜨거 하고 손을 모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는 그 일련의 과정이 신경세포로 연결이 돼 있는데 현미경이 발견된 이후에 어떤 학자가 신경세포를 이렇게 봤더니 되게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막 머리에 그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그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대요. 굉장히 생생하게 그렸대요. 그랬더니 동료 과학자가 이, 이 세포가 마치 밧줄처럼 생겼다. 그래서 라틴어 밧줄이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으로 뉴런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참 보면 우리가 뉴런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뭐 고도의 그거라고 그 생각되지만 이렇게 우습지 않게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돌리는 가슴 세포에서 뽑아내서 체세포를 복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그 세포를 복제할 때 미국에서 가슴 크기로 유명한 가수가 돌리 파튼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노래 굉장히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 여자의 노래가 나오더래요. 이거다. 이거 가슴 세포에서 만들었으니까 돌리 파튼의 이름을 줘서 돌리라고 짓자. 그래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거거든요.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줄처럼 생겼네? 그러면 이제 뉴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기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 여러분 전기가 물처럼 흐를 것 같다고 생각되시죠? 전기는 이렇게 흘러요. 1000분의 1초 이상.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가 진자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가죠. 진자 운동이. 이게 전부 다 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전기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예요. 밀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 전기 신호가 망가지면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 왜 우리 몸에 혈액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백혈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오니까 건강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차근차근 이것이 왜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신경계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요 옆에 있는 사진처럼 뇌 두뇌, 그러니까 브레인하고 그 밑에 달려 있는 징그러운 지렁이 같이 생긴 척수, 이걸 척수라고 그러거든요. 척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뇌하고 척수는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까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그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있잖아요. 뜨거운 거를 딱 갖다 대면 뇌한테 그걸 전달을 해서 뇌가 뜨겁구나 그러니까 빨리 손을 오므려라 이러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척수에서 뇌로 가기 전에 위급한 상황인 거죠. 척수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 뜨거!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이제 뇌보다는 척수 쪽에서 같은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계는, 요걸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노랗게 다 뻗어 있는 것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근데 말초신경계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은 체성신경계라고 하고, 이제 자율신경계가 건강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항상성 유지. 뭐 생각나세요? 항상성 유지라고 그러면 호르몬이 생각나죠, 호르몬. 그래서 혈액은 림프계랑 관련이 깊은데 신경계는 호르몬 쪽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 흔히 얘기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하고 이제 관련된 것이 이제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뜨거운 걸 만졌다 그럼 반응이 나오잖아. 그 호랑이를 봤다 그럼 반응이 나오는데, 반응은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눠요. 그 의식적 반응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 반응은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것도 두 개로 나눠요. 조건 반사하고 무조건 반사. 과거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반사 현상이죠. 그리고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반사 행동이에요. 요게 이제 차례차례 뭔지를 한번 보죠. 의식적 반응은 뭐냐면 공이 날라와요. 그럼 이거를 얼굴로 받을 건지 발로 찰 건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대뇌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판단을 하는 거.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면 걸어갈 건지 뭐 멈춰 설 건지를 판단하는 게 대뇌에서 판단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폴라이프 하면서 목표 설정하고, 아, 이번 달에는 플래티늄 엘리트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건 대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운셀링 할 때, 이번 달 목표가 뭐세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TF 콜을 매겨야죠. 대뇌의 판단력이 망가진 겁니다. 이건 그분의 성향,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뇌의 그 중추신경계가 망가졌군요. 예, 오늘부터 TF 콜을 메가로 드신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반사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것도 대뇌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오비다를 보시면 리오비다를 마시지 않았어도 입에 침이 고이죠. 그거는 리오비다를 안 먹어본 사람은 뭐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하신 분은 먹고 싶다. 이건 조건 반사예요. 아,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실 때죠. 뭐 이 이미지를 보면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넷마 TV를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어떤 분은 눈물이 나고, 그 왜 그럴까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를 아시는 분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 반사입니다. 이게. 이제 마감 때가 됐습니다. 마감을 열어봤더니 플래티늄 엘리트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200만 LP인데 643만 5200 LP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골드 엘리트가 세 레그가 존재해야 되는 6레그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PGLP가 1200인데 2645 LP로 마감을 했습니다. 막 이러면 막 가슴이 뛰죠. 근데 폴라이프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폴라이프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걸 보면 가슴이 뛰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흥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 반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TF 콜이 우리 몸에 필요한지 정확하게 반응을 하려면 TF 콜이 필요합니다. 자,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반응은 이제 무의식적 반응인데 무조건 반사예요. 아까 얘기했던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거는 뭐 겪어보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도 손을 띄죠. 애가 기절했을 때 눈을 뒤집으면 빛을 비추면 눈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죠. 요런 것들. 코에 먼지가 들어가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반사 행동인데, 이거는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요 척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급작스럽게 하는 것들은 이거는 어떻게 빨리 해야지 이건 뇌한테 뭐 결제 맞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 중간뇌, 척수 이런 곳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상식으로 알아둘 게 뇌사하고 식물인간이 있어요.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뇌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장기 기증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은 대뇌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눈을 까 뒤집고 빛을 쬐었을 때 이 눈동자가 오므라들면 아 이거 손에는 살아있다 중간뇌는 살아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연수는 살아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 판정을 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 불가해요. 이건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도 대뇌만 망가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대뇌가 회복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사망에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자, 신경세포는 현미경으로 봐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 막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날카롭게 뭐가 나와 있고, 우리 몸에는 이런 그 신경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이거 그 세보질 않아서 각 학계마다 다 다르게 뭐 엄청나게 많다. 하여튼 뭐 1조 개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다. 엄청나게 많다. 이 신경세포가. 그리고 이 신경세포는요, 운동을 하면 그 세포들이 엄청 늘어난대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혹시 그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안 보셨어요? 되게 배짱 마른 애인데 등치 근육 엄청나게 많은 사람하고 팔씨름을 했을 때 막 지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른 사람인데 무거운 무게 막 들고 막 이러는 거.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근육량은 작아도 신경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으면 예, 그런다고 해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 진짜 이렇게 그 그림처럼 생겼다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뇌 안에서 아까 그 영상으로 보셨죠? 각 모든 곳에 그 눈, 시신경, 뭐 청신경, 후신경 이런 쪽으로 어, 다 퍼져 있다. 그래서 이게 뒷목이거든요, 연수. 그래서 권투를 할 때 최악의 경우 그 심판이 그냥 패배로 인정해 버리는 거 뒤통수 깠을 때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우리가 소를 잡을 때 해머로 소의 뒷머리를 쳐가지고 죽이거든요. 즉사를 하거든요, 그게. 그게 왜냐면 거기가 연수 쪽이에요. 뇌 척수 쪽. 숨골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극을 하면 이제 손으로 이제 이 터치하는 요 일련의 과정이 나왔는데요.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감각신경, 그리고 이제 대뇌에서 얘기하는 그 중추신경,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옛날에는 서로 붙어 있는 줄 알았대요. 현미경으로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사이사이가 떨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이거를 전기 신호로 주고받더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거를 시냅스라고 하죠. 시냅스. 요 부분을. 아,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는구나를 발견을 하게 된 게 이제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배 쪽 있죠. 이게 뼈에 붙어 있는데 배 쪽에는 운동신경이 붙어 있고 등 쪽에는 감각신경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 삐쭉삐쭉한 유련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 아까 그 선 이렇게 노란 그 선 부분 있잖아요. 이걸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신경 요 다발 요 안에도 말초신경 안에도 혈관이 흘러요. 왜 흐를까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신경도 산소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도 이제 지방이 껴 있고 그 요 안에 촘촘히 예, 신경이 이제 박혀 있는데 요거를 전선처럼 빼보면 요 축삭이라고 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축삭이.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노란 선들이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 안에 신경세포가 뭐 삐쭉삐쭉하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나와 있을까? 요렇게 그림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서로 전기 신호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뇌는 딱딱한 화이바, 두개골로 보호가 되어 있고요. 이 척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감싸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추신경이죠. 요 부분이 시상하부입니다. 요게 손에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대뇌보다 손해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시상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1분 미만으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